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전달사항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자, XR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리플 XRP 같은 경우 큰 변동성이 없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약간 변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자, 3,000원 이 바닥 라인을 터치를 하긴 하지만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보시면 3,039원에서 40원대 3,040원 그 근처까지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3,000원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닥 라인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바닥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가격이 위로 말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시장에 큰 이슈는 없고요. 제가 오늘 낮에 올려드렸던 CFTC에 등록된 이 비트노미얼에서 암호화폐 현물 레버리지를 출시를 한다는 게 정말 큰 빅 이벤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낮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낮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CFTC 제가 거래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CFTC 등록 거래소에서 등록 글자를 그냥 빼고 CFTC 거래소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CFTC는 거래소가 아니라 SEC처럼, SEC가 증권거래위원회죠. CFT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자, 커머더티가 상품이고요. F는 퓨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고요. 트레이드, 커미션, SEC 할 때 똑같죠. 자, 시크리트 익스체인지 커미션 위원회라는 뜻이죠. 즉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 SEC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상품 또는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CFTC에 등록을 해야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주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SEC와 CFTC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잠깐 시황 살펴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하락 종목이 91개 종목이고요. 상승 종목은 118개 종목입니다. 거의 뭐 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상승도 하락도 아닌 종목들이 여기 좀 껴있죠. 자, 이렇게 합치면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조용합니다. 상승 종목도 크게 상승하지 않고요. 하락 종목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장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리플 보시면은 거의 변동률이 없죠. 자, 위아래로 살짝 움직였지만 결국은 현재 자리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까지도 큰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큰 어떤 이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일봉이 바뀌기 전까지 변동률은 아마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에 혹시 낮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낮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요. 자, 바로 미국 금융당국이 선물거래소에서 코인 현물을 상장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못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나중에 회자되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사건이면서 지금은 크지 않지만 결국 시장이 결국 이제 실적과 어떤 퍼포먼스를 동반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만드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될 거고요. 쉽게 말해서 고래들과 기관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좀 불신했던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오는 정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제도권으로 진입했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확보를 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과 자본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 데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 중요한데요. 특히 기관과 이 고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투자자 보호죠. 이 부분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이유가요. 청산소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이 청산소라는 게요. 자, 클리어링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방식은요. 업비트 이 거래소를 다들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대부분 업비트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방식은요, 예를 들어 업비트라고 한다면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거래를 하죠. 업비트가 중간에서 모든 거래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비트가 해킹을 당한다면은,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규모가 작으면 웬만해서는 업비트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파산할 정도로 큰 규모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업비트가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CFTC 청산소 방식을 따르게 되면요, 이 청산소가 있고요, 투자자 그리고 다른 투자자, 중간에 브로커가 끼게 되는데요, 이 청산소가 이 거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즉 상대방이 망한다거나 또는 브로커가 망한다 하더라도요, 청산소가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즉 청산소가 담보금, 증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이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이 관할에 있는 CM이라든지 IC 같은 이런 대규모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100년간 운영이 되었고요, 단 한 번도 고객의 돈을 꿀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요한 이야기들, 뭐 브로커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못 보신 분들은 낮 영상 꼭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현물인데도 불구하고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원이다 하면은 현재 업비트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 못하죠. 그래서 한 개 살려면 1억을 다 줘야 되는데요, CFTC 레버리지 거래를 하게 되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10배 레버리지로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왜 이런 걸 못했냐, SEC가 암호화폐는 증권이고 증권이면 내 관할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수수료 얘기도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CFTC 등록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느냐? 있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고요. 그래서 한국증권사가 해외 선물 계좌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등록이라는 얘기를 길어서 상략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으신데요. 자, SEC는 증권거래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증권 등록 거래소 하면요, SEC에 등록을 한 거래소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 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총 24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 NYSE 많이 들어보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세계 최대 대형주 중심의 거래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이죠. 여기는 기술주 중심의 완전 전자거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아카라고 해서요, ETF 전문 거래소고요. 자, 뉴욕 아메리칸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아멕스 거래소죠. 자,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있습니다. 옵션은 여기가 세계 1위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카고 계열 거래소에서는요, 이 밑에 또 파생된 거래소가 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이 계열 거래소도 뭐 나스닥 BX, 나스닥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뭐 나스닥 스탁마켓 뭐 3개 정도 더 있고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 계열 거래소가 또 5개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4개 정도가 되고요. 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여기 등록거래소라고 하면요, 가장 유명한 게 CME 그룹이죠. 여러분들 패드워치 CME 그룹에서 운영하는 패드워치 자주 이용하시죠.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ME라든지 C봇, NIMAX, 코맥스 뭐 등등 다 CME 그룹 소유입니다. 굉장히 크죠. CME 그룹이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보통 금융 선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C봇, 여기는 시카고 상품 거래 위원회입니다. 농산물 관련 선물을 주로 거래를 하고요. 자, 뉴욕 상품 거래소죠. 여기는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거래를 하고요. 코메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상업 거래소입니다. 금과 은 이런 귀금속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IC 그룹이 있는데요. 자, IC 퓨처 US 뭐 선물이겠죠. IC 퓨처 유럽 선물입니다. 농산물과 환율을 여기서 거래하고요. 에너지 뭐 그리고 배출권, 탄소 배출권 이런 건 또 여기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게 비트노미얼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죠. 이 DCM은 지정 거래소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비트노미얼 외에 코인베이스, 뭐 딜리버티브, 뭐 카시, 뭐 폴리마켓 이번에 새로 또 복귀했죠. 예측 시장. 비트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XRP 선물 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SEC와 CFTC 누가 더 클까 이러면요, SEC가 확실히 더 큽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SEC는 91년 됐고요. 193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CFTC는 51년 됐고요. 1974년에 설립이 되었죠. 예산을 보더라도요,
훨씬 많습니다. 거의 6배 넘죠. 그리고 인력을 보더라도 뭐 예상과 비슷하죠.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 시장 규모도요. SEC가 관할하는 쪽이 훨씬 더 큽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크고요. 물론 명목 가치는 CFTC가 큰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EC가 어쨌든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조금 CFTC가 좀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C의 위원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뭐 상장 거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웬만한 상장 기업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77개가 여기에 77개의 주식이 여기서 거래되죠. 자, 어쨌든 암호화폐는 이제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게 되면요. 비증권형은 CFTC에서 관할을 하게 될 거고요. 증권형은 SEC에서 관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보면요. 웬만한 대형 거래소는요. CFTC와 SEC에 모두 다 등록을 해서요.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가 있게 준비를 해놨죠. 이번 CFTC 승인은요. 단순히 거래소 하나가 더 생긴다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의미가 큽니다.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도요.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자, 이때 가격으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고요. 이때 왜 마음껏 사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날이 분명히 곧 올 겁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중요한 이벤트들 나오죠. 아까 현물 비트노미얼에서 현물 그것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이 상품에는 XRP 리플이 포함될 거고요.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솔라나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8일부터 출시가 되는데요. 8일 이후에 정말 기관들이라든지 고래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가 풀리면 이 부분이 가격 펌핑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ETF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유입량 대비 한 5배에서 6배 정도는 더 나와야 실제 ETF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공급 충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 되면은 ETF 영향으로 가격이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ETF 말 나온 김에 잠깐 보면요. 자, 비트코인 지난주 금요일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솔라나는 최근에 유출도 종종 나왔죠. 이렇게 유출도 종종 나왔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XRP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출시 이후 한 번도 유출이 없이 다 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자, 비트코인 예전 자료를 보면요. 비트코인도 2024년도 출시됐을 때 데이터 그때 보더라도요. 자, 중간에 이렇게 초기에도 유출이 막 나왔었죠. 물론 한참을 또 유입이 나왔다가 또 유출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XRP는 보시면은 한 번도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죠. 솔라나보다도 한참 늦게 출시되었지만 벌써 9억 달러 가까운 순유입 누적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억 달러 조금 넘는 누적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격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0원 라인 이 근처에 있을 때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담을 수 있을 때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 계속해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FTC 이 등록거래소인 비트노미얼 여기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XRP 현물 레버리지 상품이 8일부터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가 관련 지표들, 고용 관련 지표들 다음 주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소비 물가 지표 오늘 새벽이었죠.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또한 양호하게 나왔고요. 다음 주면 11일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으면서 앞으로 변동성 또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보다도 더 빨리 중요 속보라든지 이슈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은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겠다 보면 좀 느릴 수밖에 없죠. 중간에 관점이 변화된다든지 또 변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대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이런 단위까지 대응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소통방에서 그런 부분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소통방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 문자로 조용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과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원 바닥 라인만 기억하시고요. 이 근처에 올 때는 매수 관점. 자, 아무것도 없다, 이미 다 써서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요, 버티기만 하셔도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정도로만 당분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집에 대한 부분, 이것만 좀 챙기시고요. 자, 이건 어떻게 챙기시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주말에는 제가 게릴라 단타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 7주차 게릴라 단타 헌트 추천드렸고요. 25.6%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12월 6일 게릴라 단타 7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 8시에 종목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10분에 헌트 매수가 손절가 드렸습니다. 매도가는 나중에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11시 45분에 좀 눌려서 어쨌든 홀딩 안내 드렸고요. 자, 그리고 2시 53분 정도에 260원 매도가 안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 좀 안 됐을 때 우리 목표가 돌파를 했고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보시면 오늘 헌트 추천해드려서 자 25.6% 수익 봤고요. 자, 게릴라 단타는 좀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매수가 손절가만 드리고 매도가는 나중에 충분히 상승한 다음에 제가 드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평일날은 100일의 기적을 진행하고 있죠. 100일의 기적은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한꺼번에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수익 잘 내고 있고요. 자, 100일의 기적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 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잠시 채널 관련돼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욕망의 크립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욕망의 크립토 팀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기존 욕망의 크립토 채널은 리플 전문 채널이었다면 이번 야망의 크립토 채널은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심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야망의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에서의 투자 기법과 대응법을 중심으로 미리미리 하락장에 대한 대응을 함께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욕망의 크립토와 함께 야망의 크립토도 함께 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리플에 대한 콘텐츠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욕망의 크립토에서 보여주셨던 관심, 야망의 크립토에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야망의 크립토 검색하셔도 되고요. 더보기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야망의 크립토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